이분이 한국에 못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받고 있는 제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다. 결국 미국에서 제공해주는 정부에 의해서 무료 서비스인데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교육상담심리 전공 오인수입니다. 사실은 물론 아무리 많다 한들 저희가 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언어적으로 약하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이제 아무리 인시던스 레벨이 10에서 15%라는 건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또 한국 어떤 문화 이런 걸 말씀하시면 사실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유럽 뭐 어느 나라에 다 가면 학교의 언어 재활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공립 학교에. 그러니까 반드시 머스트, 아까 머스티즘처럼 반드시 obligatory 의무화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은 영어로는 speech language pathologist니까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SLP라고 하고 아이들은 그냥 language teacher라고 불러요. 그 선생님은 언어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 담임 선생님이 아닌 이제 언어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뭐 간호사 선생님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저 사람의 역할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워낙 많은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보다가 저거 좀 뭐 다른데?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 근데 무엇이 정확히 다른지는 잘 모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니 그럼 저희한테 뭐 스티키 노트 같은 거 붙이고 가세요. 문에다가 우리 반에 와서 얘 좀 봐줄래? 그럼 이제 저희가 아주 캐주얼하게 이렇게 복도 밖에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아니면 걔 잠깐 불러서 복도에서 이렇게 앉아서 간단한 스크리닝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쭉 봐요. 음은 뭐 조음도 보고 어휘도 보고 쭉 봤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쭉 요 연령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니면 watch carefully and 다시 보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내가 올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권고를 드려요. 근데 어떤 아이는 스크리닝을 했는데 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full evaluation으로 가야 돼요. 평가를 절차적으로 밟아야 돼서 미국의 IP가 있죠. Individualized Evaluation Plan이 있어서 그 아동 중심으로 이제 아주 팀이 형성이 돼요. 뭐 교장 선생님 들어오시고 부모님도 들어오시고 담임 선생님 당연히 들어가시고 저희 같은 언어 재활사가 들어가고 가끔 어떤 아이는 뭐 OT 받아야 되면 작업 치료사 들어오고 뭐 또 상담 해주는 선생님 뭐 이렇게 소셜 워커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동이 필요한 전문가들이 쫙 붙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동이 필요한 전문가들끼리도 협업이 잘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그냥 공교육에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꼭 내 아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선생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학교 왔다 갔다 데려다 주고 할 때마다 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사람인 거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공교육에서 요 SLP 일을 할 때는 한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보통 이제 저희가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pull out, 그러니까 아이를 끄집어내서 수업 시간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제 방에서 해요. 어쩔 때는 push in도 해요. 제가 들어가서 교실에서 같이 한다거나 좀 어린아이들 클래스에서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랭귀지 어떤 수업을 같이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랑. 근데 한 5학년 정도 됐는데 어떤 아이가 여학생인데 아주 우수한 아동이에요. 근데 좀 발음만 뭐가 좀 안 되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기 발표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친구들 앞에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조음점 몇 개만 이제 치료를 하면 끝나는 아이인데 근데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또 낙인 효과가 되니까. 왜냐면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쟤 나가네. 그러니까 쟤는 뭔가 특수 이제 이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 버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친구랑 같이 나와요. 근데 한국 같이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 어떤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돼서 버디가 같이 버디가 같이 정상 발달하는 친구가 네. 수업 시간을 빼먹고 아마 한국에서는 정말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미국은 거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엄마도 예스 하셨고
그럼 뭐 같이 어려운 친구 뭐 같이 그 잠깐 빠진다고 해서 큰 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좀 인식이 되게 개방적이고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이런 공교육에라도 언어 재활사가 좀 일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액션만 취해줘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 아이가 뭐가 늑대다? 그럼 이제 그게 오로지 다 부모님의 몫이에요. 내가 어딜 가야지? 뭘 해야 되지? 뭐 병원을 가야 되나? 병원 가면 대기가 엄청 길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다양하게. 병원 정도가 아니면 사설 센터는 어디로 가야 돼? 다 부모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왔다 갔다 커뮤니팅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역구로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잘하는데 이러면 저희 이대발달센터까지 오려면 요 동네에 가깝지만 그쵸. 강남에서 접근성이 오려면 또. 예,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왔다 갔다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사는 그 동네에 이렇게 좀 학교에 언어 재활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있다면은 돼. 너무 그럼 그것만으로도 심지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아이들도 엄마 우리 학교에 언어 선생님 이런 게 아시고 또 그분들도 교사 선생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실 거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실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말고 다른 응. 교육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상담을 네.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서 상담자 양성하다 보니까 두 교육 체제가 추구하는 방향성 내지는 어디에 우선순위와 중점을 두느냐가 다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은 특수교육도 되게 발달되어 있고 약간 조금 낙오될 가능성이 네.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네. 많은 반면에 네. 우리는 그거보다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엘리트. 예, 더 엘리트 공부 위주. 잘하고 못 네. 따라오면 그거는 네. 너 책임이야, 너 잘못이야, 약간 이런 식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 상담에서는 이제 그 뭐 언어 치료사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겠지만 상담사, 그 다음에 이제 스쿨 사이콜로지스트, 소셜 워커, 네. 그러니까 그 밖에 다양한 네. 치료사들이 이제 헬핑 프로페셔널이라는 엄브렐러라는 네. 이름을 많이 쓰는데 조력 전문가라고 하는데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기관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이제 교도 있지만 네.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네. 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교과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가 너무 무게 중심이 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의 성장 발달을 돕는 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이제 오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라 정말 뭐 교육개혁 하지만 교육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교과 교육 잘할까 맞아요. 입시 바뀌는 맞아요. 거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쪽에만 초점이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약자인 이쪽 소수의 사람들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학교의 상담사도 이제 거의 한 20년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조금 좀 채워져서 이제 중고등학교에는 거의 채워졌고 이제 초등이 아직 덜 찼는데 뭐 나름 양적 성장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구멍이 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채우는 많은 이제 헬핑 프로페셔널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시간이 또 필요하도 하겠죠. 물론 임상심리사가 뭐 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DSM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지만 사실 가장 학교에서. 정확한 판단은 학교에서 맞아요. 맥락에서 맞아요. 선생님의 그런 가장 잘 하시거든요.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나는 게 예전에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그 이제 한양대학교의 네. 그 소아정신과와 협업을 해서 학년 전체를 일단 선생님이 스크리닝을 해주시고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협업을 해서 진단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적어준 그 평가가 정확한. 가장 정확했다.
그리고 훨씬 더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을 다 선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차적으로 선별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의 늘 학교에서 정말 9시부터 3시까지 계속 관찰을 하는 또 교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학교에 늘 같이, 상주하고 네. 있다면 같이 그분들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의 말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게 되니까 겉으로 맞아요. 드러나면 이게 맞아요. 다, 원인이 어디인지 알 수가 음.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음. 우리의 체제는 장애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 약간 그런 학생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박사과정 인턴십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내담자가 이제 한국 학생이었어요. 유학생 부부의 이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약간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부모도 저랑 같은 입장인데 저는 이제 박사과정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거고 공대생 아버지와 부부 가정 아이가 이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어 제가 그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 못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네, 한국에 맞아. 잡을 구하고 싶어도 네. 아이 아이 때문에. 때문에 왜냐면 지금 받고 있는 제가 지금 제공하는 네. 서비스가 없다. 결국 미국에서 제공해주는 정부에 의해서 무료 네. 서비스인데 네. 이제 그런 뭐 ABA, ABB 이런 응용행동 분석을 활용한 이런 치료를 한국에서는 다 부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 발달장애센터 가야 된다거나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 부모의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이직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아이 때문에 만나이지만 또 부모 컨설팅 하니까 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한국인 부모다 보니 그런 애환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두 양국 간의 서비스의 차이 또는 이제 교육 제도의 차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지도자도 좀 나와 획기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든지 다 뭐 외국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다 공부해보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 보니까 옛날에는 뭐 왜 그런지 몰랐는데 뭐 자원이 많고 거기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의 교육이 뭐 엘리트 그러니까 어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교육을 하고 줄 잘 서라 남을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도 뛰지 말아라.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그런 좀 인적 자원이 제일 좋고 다른 자원이 아무래도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우수하잖아요. 막상 진짜 나가보면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육의 제도가 항상 탑다운의 뭔가를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아이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와 이런 색깔이 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장애 이렇게 말을 해서 되게 뭔가 소수인 것 같지만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언어재활사가 아까도 학교에 상주하는 이유가 또 언어가 그만큼 아동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래 상호작용, 학습, 뭐 학업 이런 게 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색깔들이 좀 오히려 마름업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교사들은 사실 그 필요성을 많이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너무 수월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 지금 이렇게 낙오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조금 방치한 채 그냥 학교 바깥에서 소화가 되다가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뭐 우리 코로나도 겪었고 또 이제 학령 인구도 줄어들면서 과보적 양육 방식과 맞물려서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교사들이 너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힘들다. 힘들죠. 학생 수는 뭐 많이 줄었지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금쪽이 같은 네. 다양한 이제 행동이 네. 너무 많고. 통제가 안 돼 간다거나 정서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그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물론 특수교육의 이해가 교사 양성 과정에 지금 이제 필수로 돼 있긴 하지만 상담 과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이런 학생들을 이해하고 잘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 양성의 체제도 사실은 부족해요.